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복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화 같은 마음으로 다시 법담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성공하는 비결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는 비결 2.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메모하셨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술술 풀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예.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서 결과는 10년 후, 20년 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느 신도를 만나러 왔길래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소원도 없고 그냥 살아요. 명확한 목표를 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목표를 메모하고 휴대폰에다가 적고, 그리고 안방이고 집이고 화장실이고 차고 도배를 해요. 법담스님 보세요. 법담스님 목표가 뭐냐? 법담스님 만나러 오는 분들 술술 풀릴 겁니다.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술술 풀리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세울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메모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마크 맥코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버드 대학만 해도 얼마나 천재들과 수재들만 모이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근데 대학원이라 하면, 하버드 대학원이라 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즉 1979년도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세웠는지 물어봤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그 똑똑한 수재 천재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이 3%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기록을 했고 13%는 머릿속으로 목표를 잘 세웠어요.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졸업생들을 10년간 추적을 했어요. 10년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을 하니까 10년 후에 놀라운 결과가 생긴 거예요. 10년 후에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졸업생들을 다시 조사하니까 목표를 머릿속으로 세웠던 이 13%의 졸업생들이 목표가 없었던 84%보다 소득이 평균 2배가 많았어요. 목표가 없이 졸업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산 사람은 예를 들어 300만 원 소득을 올렸다면 목표를 머릿속으로 세웠던 졸업생은 600만 원을 벌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목표를 글로 명확하게 세워서 명확하게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소득이 평균 10배가 많게 된 거예요. 즉 300만 원 벌었다면 목표를 명확히 세워 기록했던 이 졸업생들은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세워서 휴대폰에다가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서 휴대폰에 적어라. 독일 군인 에르빈 룸멜 장군이라고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도 분명한 목표가 성공을 이룬다 하셨어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성공을 이룬다. 분명한 목표가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사막의 여우로 잘 알려진 독일의 군인 에르빈 룸멜은 학창시절에 자기 반에서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룸멜의 담임선생님이 룸멜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룸메라, 만약 네가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에서 만점, 즉 100점을 받는다면은 내가 악대, 요새는 좀 밴드, 악대를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네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게 해주고 하루 종일 악대를 고연해서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진짜입니까 선생님? 그래. 달리는 말, 즉 말을 달리게 하려면 당근을 줘야 돼요. 당근. 그래서 룸멜이 그 말에 힘이 나가지고 불철주야 한 달 동안만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받아쓰기 연습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룸멜이 열심히 한 결과 한 달 후에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100점 답안지, 만점 답안지를 제출해가지고 만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약속을 안 지켰고, 약속 안 지키니까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룸멜이 게으른 꼴통 소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룸멜이 그때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그 기억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과 불타는 야망을 갖게 되었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이 게으른 소년이었던 룸멜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자, 선정하겠습니다. 목표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감을 준다. 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빠져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1932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베라눌프가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과 희망 없이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환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부담과 아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철학을 요약을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면 성공해야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해지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고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고 이 전체적인 게 모여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공이 모여져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이 행복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화사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도량 보화사에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이 진행하는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성공할 수 있다. 설명 왔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자신의 목표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나는 가족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여행도 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 말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또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가 바로 행복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계에도 2년차 징크스란 말이 있는데, 야구선수, 야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캐스팅 됐어. 프로로 들어와서 프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빠따로 홈런을 날리고 또는 훌륭한 투수로서 세이브도 많이 하고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에 등단할 때 바로 신인왕이 됐어. 그러면 이 신인왕, 이걸 이제 슈퍼 루키라는데, 신인왕이 되면 이제 19살, 20살 때 신인왕이 되면 그 다음 해는 99%가 징크스에 빠져요. 왜? 신인으로서 3년, 4년 이렇게 고생하다가 신인왕 내가 트로피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룰 목표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2차 징크스에 빠지는 겁니다. 즉 목표 달성 이후의 허탈감, 이 목표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지금처럼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사람들마다 목표는 다르지만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설명 맞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맞죠? 네. 제가 성공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휴대폰에다 목표를 기록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네. 특히 고3 시절 되면 지금 난리예요. 제가 선생님, 산에는 산삼이 최고. 산에는 산삼이 최고. 밭에는 인삼이 최고. 바다에는 인삼이 최고. 바다에는 해삼이 최고. 바다에는 해삼이 최고. 집에는 고삼이 최고. 집에는 고삼이 최고. 수험생 어머니들이 수험생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맞죠? 네. 여러분들이 아들, 딸 키울 때 아기들 태어나면 요새 우유를 잘 사 먹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유에 대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30대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이 5대 독자라. 아빠가 몇 대 독자? 그렇지. 아빠가 4대 독자니까 아들이 5대 독자야. 그래서 아들을 딱 얻었어. 아들 딱 100일 정도 딱 됐을 때 그 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세계적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로 만들겠다 싶어서 우유를 먹이는데 무슨 우유? 그렇지.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 먹여.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다 이거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앞으로 크게 될 건지 대충 조금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 아들내미를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보다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는 걸 바꿔 서울대학에서 가라 해서 서울 우유로 먹입니다. 서울대학 가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먹여.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 되면 요놈이 서울대학 갈 건지 안 갈 건지 윤곽이 나오잖아요. 맞죠? 부모가 딱 보니까 5대 독자 우리 아들인데 중학생이 되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서울대학도 어렵겠네. 그래서 한 단계 낮추자 싶어서 한 단계로 낮춰가지고 연세대에 합격을 바라면서 연세우유로 바꿔. 연세우유로. 근데 1년 지나니까 연세대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한 단계 낮춰. 바로 건국우유로 바꿉니다. 건국대학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놈 하는지 보니까 건국대학 근처도 못 갈 것 같네.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유로. 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제발 들어가라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제발 좀 들어가라고. 왜? 저지방으로 바꿔요.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확신이 없어. 그래 부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3.4 우유로 바꿔. 3.4 우유. 왜? 아들아, 저 지방에 있는 대학도 필요 없다. 그냥 3년제, 4년제 안 가는 데는 붓기만 붙어라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대 독자 아빠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친구한테 그동안 이제 우유를 바꿔가면서 먹였던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하소연하니까 그 친구가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말이, 친구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매일 우유를 먹이고 있다. 왜 그래? 왜 매일 우유를 먹이는데? 그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그 학교만 매일 나가라고 매일 우유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집안의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를 못했고 우유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빙그레 우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그냥 빙그레 웃음이 살라고. 설명 맞습니까? 우리 이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삽시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하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해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오욕지조. 만족하면서 살자. 만족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표를 세우느냐?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느냐?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장이었는데 대장 별이 4개였어요. 별이 4개. 그래서 함대에 이제 이침식을 하게 됐는데 대장이 떳떳하면 난리가 난다니까 맞죠? 그래서 대장은 별 4개예요. 그래서 그 함대로 오게 되는데 그 함대에 올 때 오다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 별 4개 어깨 견장이 어디에 걸려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비상이 난 거예요. 지금 큰 이침식을 하는데 견장이 지금 찢어져 버렸으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함대에다가 확성기로 방송을 한 거예요. 자, 긴급 비상입니다. 지금 대장님께서 포스타 견장이 지금 찢어진 관계로 혹시 포스타 견장을 갖고 있는 일반 군인이나 장교분들은 요 사령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0분이다. 아무도 안 나타나 없잖아요. 대장은 단 한 사람인데. 그런데 26살의 젊은 소희가 포스타 견장을 별 4개짜리 견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령관실로. 그러니까 이 대장이 별 4개 대장이 기쁘기도 하지만 의아해. 소희가 어떻게 포스타 별 4개짜리 견장을 두고 있느냐 하니까 예 대장님 제가 소희로 임관할 때 제 여자친구가 반드시 대장이 되라고 이거를 선물로 사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대장님처럼 훌륭한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보고 가슴에 꿈을 안고 열심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타 견장을 어깨 차고 그 대장님, 사령관님이 무사히 임관식을 마쳤어요. 마치고 그 소희는 아주 좋은 인상으로 사령관님 눈에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또 그 소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정진하고 해서 자기 공을 세우고 또는 전쟁에서도 나가지고 자기 공을 세우고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 포스타 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소위로 임관할 때 포스타 견장을 선물해준 여자친구는 그 젊은 소위의
아내가 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뭐냐? 바로 목표를 세워, 확고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라. 이것이 법이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라.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오로지 머릿속에 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내잖아요. 자, 선정하겠습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소인은 확고한 목표를 가져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는데 65 넘어서 어르신들을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65 넘어가지고 어떤 분은 65 넘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과 부와 명예를 가지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5 넘은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5 넘은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떼거리를 연명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차이냐? 바로 젊었을 때부터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65 넘어가지고 자식들 눈치나 보면서 자식들한테 용돈 타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의 비전을 깨우세요. 우리 아들은 안 그럽니다. 우리 딸은 안 그럽니다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전 재산을 넘겨주지요. 그 일로 자식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했어. 결혼한 아들은 누가 조정하느냐? 누가 조정합니까? 며느리가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그래 아들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 28 정도 돼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양복 쫙 빼입고 좋은 회사 취직해. 그러면 볼 때 참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멋있다, 너무 정말 잘생겼다 이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우 같은 며느리가 샥 빼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소름을 주는 거예요. 며느리 소름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나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자비로서 봉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의 어르신들은 65이 넘은 그 나이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10%는 그냥 살고, 대부분의 87%는 65 넘으면 재정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넘겨주지마. 내 말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문서를 들고 있어야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아들, 딸한테 대접받아. 그것 때문이라도 며느리한테 대접받아.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설날인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그것 때문이라도. 그러면 이제 손주, 손녀 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용돈도 좀 넉넉하게 주고 다 물려주고, 아들아 50만 원만, 우리 딸아 50만 원만, 이러면 아들이 뭐라냐니까, 엄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 어디다 쓸 데 있다고 그러노. 그 말 한마디에 충격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라. 법담 스님도 지금 소원이 있어. 뭐냐? 법담 스님은 달리는 법당. 네, 달리는 법당. 45인승 버스를 보각사 이래가 랩핑해가지고 천국을 달려서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게 법담 스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를 법담스님처럼 말하고 여러분들도 목표와 소원과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잠꼬대처럼 되뇌야 돼.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떻게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인생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족생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만큼은 평범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특별한 존재고 자신의 딸만큼은 특별한 존재고 다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만큼은 특별한 거예요. 나는 고냥고냥 삽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고냥고냥 살아야 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담스님 반드시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다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설명 맞습니까?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서 목표를 말해야 된다. 목표를 말하라. 목표를 말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 너머에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의 중요한 원칙이다. 중요한 원칙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생은 바로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의 욕구와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지 기분 좋으면 웃고 지 기분 나쁘면 삐지고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법담 선생님처럼 부글부글 끓어도 웃고 열받아도 웃고 슬프도 웃고 노래도 있잖아요. 자, 제가 노래 한 곡이 떠오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해주세요. 시작. 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쿵짜라작작. 예, 그래 하시고, 예. 여러분들, 법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음이 되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워도 방금 이 노래처럼, 이 노래가 캔디, 제가 불교계의 테레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가슴에 위안을 삼고 또 이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전하는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 전하는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듣고 ARS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